세계교회가 한화돼 평화를 염원하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격적인 동성애 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스웨덴 교회가 미국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최초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를 기념하는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 2022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민주화 인사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세계교회가 한화돼 평화를 염원하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평화 콘서트인데요. 타악기가 어우러진 색다른 앙상블은 물론 성악가와 가수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드럼과 건반 등 다양한 타악기 소리도 함께 어우러져 대립과 공존, 통일을 하나의 연주로 표현합니다. 세계교회가 함께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마련된 평화 콘서트의 일부 공연 모습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이현승, 김유미, 황푸아 목사, 향림교회 국악 연주단 예향 등 총 5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총회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한 평화 콘서트는 세계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음악을 통해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콘서트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날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화의 노래가 전쟁과 전쟁의 트라우마가 이야기하는 총체적 갈증을 해소하고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평화의 셈이 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낮은 것을 향해서 흐르는 물과 같은 일치와 연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콘서트에 앞서 참석자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와 군부 쿠데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세계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조국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 속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는 오는 8월 29일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서 개최됩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서울 퀴어 축제에서 미국 골드버그 대사가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한 걸 두고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적인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사절이 타국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섭니다. 동성애자 외교관의 이러한 행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요직에 동성애자를 대거 임명하는 모습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의 동성애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이후 동성애자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장관과 차관보를 임명하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동성애자 청소년의 전환치료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교계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전환치료란 동성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란 관점에서 성 정체성을 바꾸도록 돕는 시도입니다. 교계는 미 정부가 전환치료를 인권 보호라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라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이 탈동성애를 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친동성애 관련 행보가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퀴어 축제에서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연단에서 동성애자 차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헌신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동성애에 대한 지지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To expres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중립을 잃은 편향적 발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국가의 대사로서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취향으로 지지 발언을 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도 아니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결례고 상호주의 어긋나는 거고. 골드버그 대사의 퀴어 축제 지지 발언이 대한민국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압으로 판단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미국 대사를 비롯한 여러 나라 대사들이 퀴어 축제를 옹호하는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은 차별금지법. 한 번 통과된 법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시류에 휘말려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스웨덴 교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 등을 초청한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스웨덴 교회는 16년째 한국전 참전 용사 초청 행사를 한미 양국 현지에서 각각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방미단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과 하비 스톰스 소령의 묘비에 헌화했고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교회 측은 올해가 한미수교 140주년이고 내년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더 의미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를 기념하는 행사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조선 고대도에 방문해 선교를 시작한 지 190주년이 되는 올해는 제9회 칼 귀칠라프의 날과 제1회 고대도 칼 귀칠라프 국제영화제가 함께 열렸습니다. 고대도 주민회와 칼 귀칠라프 학회가 주최하는 제9회 귀칠라프의 날은 온오프라인으로 이틀간 진행됐으며 영화제는 25일부터 31일까지 총 7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영화제 부대 행사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1분 영화제, 페이스 페인팅, 특산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가 최근 민주화 인사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교회협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 집행은 명백한 국제법과 인권, 법치에 대한 기만이며 잔악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민간 정부의 정권을 이양하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민주인사 100여 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여러 기독교 단체와 협력해 28일과 오는 30일 각각 민주인사 4인에 대한 추모 기도회와 미얀마 군부 규탄 집회를 진행합니다. 가정교회 마을연구소가 25일 가정과 교회, 마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교제를 위한 연합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지역과 기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온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한국일 소장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마을 목회자들이 이제는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내달 20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꽃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꽃서트는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꽃같이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의미로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 콘서트입니다. 올해 콘서트에는 가수 션, 김범수, 스위스로우 멤버 김영우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참가 신청은 27일부터 한국 컴패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1,400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28일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부문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총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수도권만 인구가 작년 대비 0.1% 늘었고 나머지 전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시군구는 4.2%가 감소한 전북 순창군이었고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3.6%가 늘어난 경기 과천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관련 기관의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 등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전멸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28일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없이 실명으로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접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비난 메시지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숙박 음식점업의 고용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사업체 종사자는 1,924만 3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만 1,000명 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1개월 안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일컫는 빈 일자리 수는 23만 4천 개로 나타났습니다. 정양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고용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구인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1개월 안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고용 회복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8일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 평균 킬로그램당 459mg, 내피에서는 평균 킬로그램당 244m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개봉 후 2개월이 지난 제품은 외피에서 평균 킬로그램당 271mg, 내피에서 평균 킬로그램당 22mg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을 기리는 추모의 벽 준공식과 헌정식이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측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은 한국전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은 이날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모의 벽은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두께 약 72cm, 무게 4에서 8톤의 화강암 패널 총 100개가 쓰였고 미군과 카투사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추모의 벽에는 카투사의 이름을 함께 새겨 넣어 미국 내 참전 기념 조형물 가운데 미국인이 아닌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첫 사례가 됐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체제 인사 4명을 처형한 데 이어 정치범 사형수들을 격리 수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오는 군부가 지난 23일 양곤 인세인 교도소에서 민주화 운동가 4명을 처형한 직후 정치범 사형수들을 일반 수감자들과 격리했다고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형 집행 소식에 국제사회에서는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군부는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범죄자들에 대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7명에 달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7일 오는 9월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회의 때는 이례적인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지적하며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언급은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상승폭을 늘렸고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장중 4% 이상 치솟게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27일 원숭이 두창의 발병 사례가 78개국에서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95%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 확인됐다며 총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월 이후 발견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의 98%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난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를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를 심사한 결과 일부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제시돼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추천서에는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천서 제출 기한을 넘긴 만큼 일본은 등록 목표를 1년 늦춘 2024년으로 잡고 다시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할 것이란 계획이 나왔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일부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열대야가 찾아오는 것들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5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부산 31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는 독일 사람인 칼 귀칠라프입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자 소논문을 작성해 서양의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알린 걸로 유명합니다. 가난한 조선인들을 위해 감자를 심고 재배하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칼 귀칠라프 국제영화제가 충남 고대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올 여름 휴가는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